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여권에서 이제 아예 제도를 바꿔서 검찰의 힘을 빼버리자, 완전히 빼버리자, 뭐 이런 의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이게 왜 문제인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이 12월 30일이죠. 그러면 내일 모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안, 실질적인 시행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검찰은요, 부패, 경제, 그 다음에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 참사 요 6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요. 나머지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로 넘어갑니다. 물론 경찰에 대한 그 수사 지휘권은 남아있지만 넘어가고 수사 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웬만한 것들, 사실상 우리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갖는 대형 사건 뭐 이런 거 외에는요, 민생 범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수사 종결권이 검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경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가 훨씬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건 아직 시행도 안 됐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지금 검찰개혁 TF가 가동이 돼서 제가 썸네일에 보여드렸듯이 그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갖 황당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우선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이 사람이 뭐 TF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2003년에 폐지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보면 여전히 살아있음이 확인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판사 출신이죠. 이수진 의원이라는 사람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 이게 검사 징계법에 보면 있습니다. 징계 청구권을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고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도 왜 검찰총장만 갖느냐, 법무부 장관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사람들 한 10명 정도가 아예 검찰청을 폐지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해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 공소청은 결국 이제 기소만 담당하는 그런 곳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죠. 이런 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뭐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 이런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것들이 이제 뭐가 문제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검찰과 경찰에 어떤 식으로 수사권을 배분하고 또는 기소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는 문제, 이건 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를 했으니까 지금 뭐 15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해서 내린 결론에 따라서 내일 모레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을 하기도 전에 이미 또 이 시스템을 흔들자, 이런 얘기죠. 시스템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시행착오는 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 일정한 궤도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한 논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시스템이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새로운 그 수사권 조정 방안에 의해서 검찰이 맡아야 할 부분, 경찰이 맡아야 할 부분, 이걸 시행해보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텐데, 나타나면 그걸 또 하나둘씩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제도가 안착을 하겠죠. 근데 그걸 하기도 전에, 시행도 하기 전에 일단 또 제도를 또 바꾸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이 바꾸게 된 동기가 더 불순하고 문제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고쳐나가자, 이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에 바꾸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이라는 개인 때문에 시스템을 흔들자. 근데 이 개인이라는 건 결국 윤 총장의 그동안의 그 검찰 지휘 스타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권의 불만, 그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현 정부를 수사로 건드리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을 윤 총장 주변 내지는 윤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 검찰 조직을 흔드는 걸로 일종의 화풀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게 국가 운영 담당자로서 과연 적합한 일이냐.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지금 집권당이라는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대목인데,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이른바 강성 친문 빼놓고서는 누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바꾸는 것까진 좋은데 그 시스템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바꾸는 시스템은 이건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자, 윤 총장 뭐 기껏해야 내년 7월 24일까지 검찰총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다른 사람이 검찰총장이 왔는데 그 사람은 이 윤 총장을 겨냥한 이 시스템 하에서는 검찰은 무력화되는 겁니다. 현 정부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폐단, 그게 궁극적으로는 자꾸 말하기가 쉬워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권력형 비리 같은 것이 단죄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 국민이 그 나중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니, 나오지 않고 있다보다는 이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해법을 못 찾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 자, 윤호중 위원장이 기소권과 수사권이 한 곳에 있어서 문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공수처에는 왜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꺼번에 줬습니까? 그럼 공수처를 설치할 때부터 거기에부터 공소권과 기소권을, 아니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서 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네들이 공수처 만들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줘도 문제가 안 되고 검찰에는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편의적인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는요, 정말 기초적인 논리적 귀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국정운영 담당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아니, 정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놓는 것이 자기네들의 소신이고 철학이라면 공수처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공수처는 예외다? 왜? 자기네들 보위부니까? 이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 자, 공소청을 만들자, 이런 걸 이제 뭐 법안을 발의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소청을 만들면요, 그럼 수사는 누가 합니까? 수사는 그럼 앞으로 공수처하고 이제 경찰이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얘기를 했겠죠. 아직 그 법안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결국은 수사는 이제 경찰한테 또는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 맡긴다, 뭐 이런 발상인데, 자, 그러면 경찰한테 이 수사를 전적으로 맡겼을 때 과연 그 수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건 최근에 두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11월 6일에 있었죠. 불과 한 달여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 11월 6일에 있었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뭐 노상이냐 아니냐, 뭐 경비실 앞이냐 아니냐, 뭐 운전 중이냐, 블랙박스가 어떻게 켜져 있었느냐, 시동이 켜져 있었느냐, 이런 문제들 지금 다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현장에서 파출소에서 서초서에다가 이거는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초서로 사건이 넘어가자마자 그냥 없었던 일이 되고 단순 폭행 사건이 되고 택시기사는 그냥 그 이용구 당시 변호사죠. 당시 변호사하고 합의해서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까지 경찰이 대필해주고 그러면서 사인만 그 택시기사 사인 받아서 단순 폭행으로 해서 내사 종결 없었던 일로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초동 단계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 초동 단계에서의 그 서초 파출소 그 경찰은요, 거기는 제대로 보고를 한 거죠. 이건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이다. 근데 서초서로 넘어가자마자 이게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수사 역량이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얼마 전까지, 올해 4월까지니까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한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잘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냐, 봐준 거냐.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역량이 안 됐거나 봐줬거나 둘 다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수사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야당에 가깝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없는 것까지 더 씌워서 수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달 전까지 법무부의 법무실장이나 또는 여권과 가깝다고 그래서 면죄부 줘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경찰 조직, 뭐 지금도 뭐 경찰 조직이 그렇게 신뢰받는 조직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저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올 공산이 매우 큽니다. 바로 이용구 사건이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변명할 일이 아니고 경찰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몇 달 전까지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알고 사건을 덮은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 바로 어제 사실상 수사가 끝나버렸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무려 167일인가요? 그렇게 수사를 한다고 하고 그 비서실, 6층 비서실 사람들의 묵인 방조 혐의까지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5달 동안 뭘 수사한 겁니까? 뭘 수사했느냐? 제가 보기에 이거는요, 저희도 뭐 취재를 했습니다만 6층 사람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런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의 제기도 못하고 외부로 발설도 못한 거죠. 근데 문제가 딱 불거지니까 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취재하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몰랐다고 얘기하는 그 입을 열지를 못한 겁니다. 5달 동안에. 또 열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의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대전화 하나 제대로 지금 포렌식도 못하고, 관련 그 여러가지 물리적인 증거들 이거 확보해서 제대로 분석도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 여기에서도 또 똑같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역량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벽에 막힌 거냐, 아니면 박원순 민주당 소속이니까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못 댄다 하는 차원의 몸살이기냐, 이 점에 대해서 경찰이 또 설명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여러 가지가 다 겹쳤다고 봅니다. 역량도 안 되는 데다가 권력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건,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하나도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을 못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고 뭐 다 이런 권한이 주어진다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소청이 설치된다고 한다면 검찰은 수사를 완전히 못하게 됩니다. 직접 수사를. 그렇게 된다면 경찰에서 웬만한 권력자들의 비리는 다 그냥 내사 종결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이 두 가지다. 최근에 벌어진 일만. 과거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얘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제대로 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있었다면, 아, 이 수사는 지금 이 시점에 이만저만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내지는 이거는 근거가 별로 없다, 내지는 이거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그 수사를 착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착수를 했더라도 이 수사의 방향을 원래 진실을 규명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찍어내고 낙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수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검찰의 지금 공소장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비롯해서 이것까지, 그러면 앞으로 수사를 경찰이 전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전형적인 사례들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모르죠. 뭐 여권은 그걸 원하겠죠. 여권은 수사 안 하고 여권 무죄, 야권 유죄, 이걸 원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든 야든 누구든 범죄 행위가 있는 곳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사를 경찰한테 맡겼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권력의 눈치를 봤습니다. 라든가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이러만 저만 해서 무혐의 처분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해놓고서 수사를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내지는 여권에서 경찰한테 수사를 맡깁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더군다나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개인, 그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 이것에 관해서 여권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4개월 남짓 남았죠. 1년 4개월. 1년 4개월하고 한 열흘쯤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은요 1년 2개월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였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 이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평가가 뒤따라야 된다. 내지는 그 부작용,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일 모레부터 이제 시행이 되니까 시행이 됐을 때 이 부작용,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총장이라는 개인에 대한 불만으로 계속해서 쏟아냈던 시스템 흔들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누군가 내지는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용구 사건과 박원순 사건이다. 기타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